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에 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 관여검사는 징역 2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민주당 강경파와 이른바 개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징역 2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담당 검사에 대한 신상을 SNS에 공개를 하고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신상 공개도 해서 그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 직후에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을 시발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있어서 그의 공직 취임을 불허하는 공직을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는 검찰이 가짜 사건을 기소를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이를 당연히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유죄로 받아들여서 그의 자격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하면 그것은 민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 재판장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이게 이 협박이 시작됐는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는 이걸 아주 노골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계류대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이재명 관련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가지고 법사위가 일단 심의를 보류했는데 그중에 수원지검 수사라인에 있었던 박상용 검사를 일단 먼저 탄핵 발의 심사를 하기 위한 이 청구인을 위한 이 참고인 소환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9년 6개월 그 사건과 관련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리고 법정 소란을 일으켰던 이화영의 부인 등 3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박상용 검사의 탄핵에 관한 사실을 진실을 더 확실히 하겠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 발의한 그 탄핵 사유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에 그 군내에서 어느 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회식을 하고 그러고 난 직후에 박 검사가 민원실에서 대변을 놓았다. 그 대변이라는 게 우리말로 똥이지요. 그 똥을 놓았다 하는 것이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박 검사가 이 탄핵을 발의한 이성윤 의원, 중앙지검장과 대구 서울고검장을 거쳤던 이성윤 의원, 전주에서 당선된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 사건은 보류되는 줄 알았더니 드디어 어제는 이걸 다시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똥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가령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망신주기로 30명에 가까운 참고인까지 불러가지고 결국 이것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과 관여검사에 대한 압박인 것입니다. 압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또 하나의 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법안을 하나 법사위에서 오늘 심의해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넘기고 26일 중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정된다 하는 법률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조작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채로 자관 이런 법률이 통과돼 봐야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이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다.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해라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킨다. 그런 사이에 검사와 판사들 공포에 휩싸이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 한마디로 망발이고 발호입니다. 발호. 말이 굴레를 벗겨놓으면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그걸 발호라 그러는데 발호고 망동이고 이성을 잃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서 이 미친 짓들을 지금 국회에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2년 구형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잠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남시 개발본부의 본부의 처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거짓말을 한 게 첫째. 그 다음에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자리가 그게 이제 공원 녹지로 제한되어 있는 그것을 건설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득이 4단계를 거쳐서 택지가 가능하도록 아파트를 짓도록 이렇게 행질 변경을 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자,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개발처장으로 대장동 관련 사건을 맡았던 핵심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시로 결재를 받았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같이 여행을 해갖고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셋이서 카트를 타고 그리고 골프도 쳤고 낚시도 세 사람이 가서 했고 그런 사이인데도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문기는 나는 모른다. 따라서 그가 무슨 결재를 한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변명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 계속되니까 나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람을 얼른 못 알아본다. 전에 만났던 사람도 그 사람을 내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 번 만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없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 제가 어제 이게 내과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이학 책에 안면인식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있느냐, 그런 병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병명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야만 뇌신경에 무슨 장애가 있지 않냐. 뇌혈관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일종의 치매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안구에 망막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안면인식 장애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이 뉴스를 다 챙겨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수십 가지 자료, 녹음, 그 다음에 사진이 공개된 이런 마당에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전문의의 이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안과 전문의가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알았던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또 치매기가 있어서 부부간에도 잘 모른다. 자식도 잘 못 알아본다. 가령 그런 것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면 그 검사는 이 소견서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문의를 부르고 제3의 감정인도 부르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뒤에 이 말을 스스로 거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토론 과정에서 경선 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엉격거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다. 엉격거려 그런 답변을 한 것 같다. 근데 그 질문은 언론사 토론
여러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토론이고 예상 질문서에도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다 본 거예요. 근데 엉겁결에 대답했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김문기를 모른다는 사실은 그건 틀림없이 유죄다 이거예요. 형사소송법에 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는 모든 증거를 어떻게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 법관의 심정에 따라 있다. 자유심정에 따라 있다. 이걸 자유심정주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다는 수십 가지 사진, 녹취록 이게 다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는데 이걸 법관이 이 정도면 이 사람이 치매 기도 없고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 병명에 해당할 만한 그런 일도 병도 앓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믿겠다 하면 그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백현동을 형질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국토교통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담당관도 검찰과 법정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자기 휘하의 당시 시장 시절에 그 휘하의 담당관들이 법정에 나가 우리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데 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식품연구원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것을 어떤 시행사가 이게 시행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다가 형질 변경 1단계, 2단계 변경 일단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각당해 버렸어요. 그 직후에 이 시행사 사장이 황바울인지 김바울, 그러니까 이거 아마 기독교 명을 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스카우트해서 이사를 시켰는 거 아니까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시장 선거 때마다 선거 총괄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자를 그 시행사의 이사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협약을 했느냐, 80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아니다, 200억을 더 내놔라. 자관 이런 과정에서 6개월 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단계들마다 일정한 공고기간인데 그걸 다 뛰어넘고 결국은 그 택지로 아파트를 짓는 택지로 변경시켰다. 시행사 사장은 지금 추산으로 3천억 원을 걷어들였어. 그중에 김인섭에게는 내가 80억만 준다고 했다. 아니다. 추가로 200억을 더 주기로 했다. 200억 중에는 누구에게 줘야 할 몫이 있다. 그 이재명도 들어가 있어. 그 이재명의 저수지란 거 아닙니까? 가령 이 부분도 업무상 배임죄로 이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한꺼번에 기소되어 있는데 자관 김인섭이 1심, 2심에 각각 징역 5년을 알선 수재죄로 이게 실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는 이재명의 업무상 배임이 명백해지고 곁들여 백현동 형질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압력? 김인섭의 로비다. 무슨 로비? 김인섭이 그 떼돈을 벌었다. 그 떼돈 뒤에는 자기 돈도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형질 변경했으니까 이런 걸 판사가 바라다 볼 때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형질 변경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 두 가지 사실은 각기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관심 있는 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물어왔어요. 자, 사건이 두 가지인데 구형이 징역 2년이 합당하냐. 그러길래 제가 합당치 않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법정형 최고가 5년인데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따질 때의 형량은 그 허위사실이 그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 그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사유다. 이게 사실이라고
사실인데 이걸 사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는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일단 선거운동위원회 부정함으로써 그가 0.73%의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는데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작용을 했. 이거 아니었더라면 아마 0.73%가 아니라 7.3% 차이로 낙선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내다보인다고 한다면 징역 2년형은 가볍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반드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리고 검사가 2년을 구형했으니까 적어도 법관은 그 2년은 실형으로 선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 의견에 대해서 제 가까운 측근 중에는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건 재판부가 자격정지형에 해당한,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이면 그 자격이 살아나고 선거비용 430억도 안 물어내게 되지요. 물론 1심이지만은, 그러니까 1심에서 자격정지형이 아닌 그를 구제하는 벌금 8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 무죄 선고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제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으면 이건 뭐 김문기 모른다는 거짓말이 확실하고 백영동 형질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력이라는 것 새빨간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심의 상당 부분은 이 법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은 무죄고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뭐 착오를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무죄로 할 수는 없고 벌금 8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그쳐 물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한테. 51%를 저는 51%는 이 사건이 무죄 내지 자격정지 형에 미달하는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49%는 아마 확실히 자격이 박탈되는 형이 선고되라 본다. 51%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민심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네요. 아, 이게 백현동은 무죄, 그 다음에 김문기 부부는 애매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벌금 8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재판장이 9월 20일에 결심된 것을 한 달 지나고 11월 15일 그러니까 55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다. 2년을 끄은 사건이야. 앞에 곽규택 판사가 의도적으로 질질 끈 것을 이제 후임이 받았으나 공직선거법의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공직선거법은 판결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훈시 규정이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3개월, 3개월을 지켜라. 이렇게 돼. 한정없이 끌렸대. 그런데 55일, 한 달 하고도 25일 뒤에 이 사건 판결을 한다? 그렇게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불현듯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거 일주일 아니라 그냥 밤만 새면 판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나올 거 다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완전히 무엇이 옳고 그렇다 하는 거 다 마음에 담았다. 안 담았다 하면 그건 법관이 아니지. 무죄 쪽으로 담거나 유죄 쪽으로 담거나 어느 쪽으로 담거나 하는 걸 이미 배석 판사들 셋이 다 담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5일 동안 기다렸다가 판결하느냐. 야,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지만은 증인도 많고 증거물도 많고 그래 이재명 측에서 온갖 때를 다 썼으니까 그래 그 일일이 받아 적어 가지고 이건 이래서 부당하고 이건 이래서 부당하다. 그래 쓰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더라도 이거 55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길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판결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야말로 국민이 이 사건을 전 국민이 재판관이다, 이 말을 나는 이 담당 재판부에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과거의 SNS 시대가 아닐 때는 종이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제한된 일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판 소식이 전해질 따름인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공판이 다 공개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전부가 재판관이야.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9월 13일 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법관들은 그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쓰지 말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소신껏 판결하라. 불효불급의 정신으로 판결하라. 이게 뭘 말하느냐? 이 대법원장의 말의 배경에는 모든 국민이 재판관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나 관심 있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나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판결은 반드시 엄중한 유죄 선고가 나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검사가 어차피 2년형을 구형했으니까 반드시 검사의 구형령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더 높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유죄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기대하고 우리 민심이 엄숙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